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빨간불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역시 파월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틀 전부터 시장 하락 나올 때 지금 뭔가 하락이 나올 게 아닌데 또 빨리 반영이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어제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롭게 네. 또 신임을 받으면서 두 번째 이제 재임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주요 이제 질문들이 나왔겠죠. 인플레 관련된 부분이나 공급 병목 형성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긴축 관련된 부분들이죠. 바로 QT. 이 QT를 사실은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3분기 정도에 좀 고려하는 게 제일 높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파월 연준 위원장이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긴축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 조금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던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강력 매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또 클레버랜드 연은 총재도 인터뷰를 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조금은 완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했던 원인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멋지게 돌아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빨간불을 또 정말 몇 거래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초 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 나오다가 오랜만에 또 오늘 전체적으로 등락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워낙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좀 재밌는 게 또 여태까지 조금 지수의 하락을 그래도 견인했었던 전자닉스죠. 오늘 이 종목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또 치고 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들어갈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골고루 조금 유입이 되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이런 오전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2,900 가면 오르고 3,000 가면 빠지는 박스권이죠. 답답한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새로 고침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하시죠. 했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저 못 받았습니다. 인사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바닥이라는 얘기 이게 참 좋은 얘기죠.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바닥이라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인데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10월부터인가 보면 2,900 초반 가면은 좀 바닥이 이제 맞아요. 외국인들도 좀 뭐 선물 네. 매수하면서 드디어 바닥 나왔다 하는데 3,000 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또 듯이 밀리고. 또 밀리고 100포인트 장세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양 시장이 나란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바닥이 쳤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거의 일주일 연속 계속 하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질 흐르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빠질 장세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 특히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애매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요 자리에서 무너졌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이 좀 더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보합까지 올렸다가 그리고 오늘 멋지게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네. 추세를 또 다시 또 돌렸어요. 나스닥은. 그러면서 채널 상단과 하단에서의 상단까지 또 도달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코멘트들이 시장에서 화답을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도 그에 대해서 화답을 주면서 골고루 좀 퍼지면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연말 가능성을 시사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과 내일이겠죠. 드디어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일단은 오전에 10시 30분에 지금 뭐 이런 얘기 있죠. 중국이 뭐 세계 최대 인플레 수출 국가다 할 정도로 워낙 또 제조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를 하면서 조금 이제 10% 정도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시장이 10시 반에 개장할 때 같이 좀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거기까지 올라가다 1% 정도 상승 유지하다가 지금 좀 추가 상승이 나왔던 배경이
약간 좀 빠지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구나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예. 3,000선 정도를 내외를 조금 이제 3,000에서 3,050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는데 저도 좀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뭔가 미국에서의 그런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은 이제 다운이 좀 되면은 1월 25일 또는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기조는 변화 없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조금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그래도 미국을 좀 커플링 하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100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한번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일 것 같아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빠지느냐가 중요한 건데 둘 다 빠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지표가 만약에 상회를 하면은 이것도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하회하기를 조금 제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면서 어쨌든 1월 말까지는 조금은 무난한 장세, 여기서 뭔가 박스권 하단까지는 가지 않고 또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는 레벨업 장세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연준 뭐 1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말에 FOMC가 있는데 이미 어제의 어떤 파월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네. 일정 부분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길면 2주, 뭐 짧으면 열흘 정도는 좀 바닥을 치고 3,100에서 150까지는 좀 트라이하는, 시도하는 네. 그런 장일 것 같다. 오늘 중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다소 긍정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네.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는 뭐 당연히 트레이딩, 제 계좌, 우리 주린이들의 계좌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막 근 일주일 동안 새해가 넘어가면서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울감을 좀 저는 신광섭 매니저가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네. 제 우울감을 좀 씻어줄 만한 섹터, 테마, 뭐가 있을까요? 그 한 2주 전인가 한번 1월 첫날에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막 돌아가면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제이콘- 첫날이었죠. 네, 첫날에 네. 그때 뭐 신작 기대감들, 뭐 맞아요. 넷플릭스 돌아버린 줄 다작 알았어요. 네. 뭐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영화 개봉 신작 관련된 기대감들. 맞아요. 새해 첫날에 그게 이제 주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슬슬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거의 미디어 열흘 콘텐츠. 2주나 지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보름 정도는 시간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디어 컨텐츠 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를 좀 우리가 봤을 때 워낙 지금 일정이 많거든요. 제이 콘텐츠리는 뭐 지금 우리는 학교라는 그 좀비 영화, 그 좀비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1월 28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범죄도시 2 마동석 주연의 흥행했었죠. 그 관련된 부분들 또 그 개봉 일정도 있고 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해적 그 2. 이전에 한번 해적에서 그 손예지 김남기 씨가 나와가지고 좀 또 1,000만 원 한번 찍지 않았습니까? 예. 2가 좀 나온다. 그리고 덱스터도 지금 가격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많이 하락했죠. 많이 맞아요. 사실은 거의 한 2달 정도 하락했던 것 같아요.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고점에 사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나왔기 때문에 덱스터가 최근에 또 뭐 보니까 또 협업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작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런 분의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분들은 많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쪽보다는 미디어 관련된 이 콘텐츠 기반에 두고 있는 뭐 요 종목뿐만 아니라 뭐 SM이라든지 예. 뭐 이런 또 그 신규 가수들 데뷔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뭐 미디어 콘텐츠 엔터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월 말에 1월 중순에서 말에 뭔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좀 빼먹었는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나스닥 차트. 일단 위기를 넘겼다. 지금 제가 작년 초부터 해서 이렇게 1년치 데이터거든요, 낙스닥. 그래서 네. 이렇게 채널을, 추세 채널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채널 상단선에서 가까이 가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상반경직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스닥이 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스닥,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서학 개미분들이. 그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라면은 여기 나스닥이 아마 상당선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한 나스닥이 한 16,400, 500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 요 정도 가격이 오면은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증권사 거래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빅테크 종목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던지 좀 기계적으로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셔라. 이제 빅테크가 뭔가 저는 주도하는 장세는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대로 굉장히 좀 지루한 형국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돈 버는 실적주, 기술 성장주는 가능하겠죠. 애플 같은 거 올라갈 수 있지만 애플이 작년에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31%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여서 31%. 물론 대단한 수익률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가 이제 애플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우리가 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좀 부려서. 그런 측면에서는 애플도 오히려 박스권에서 상방에서 가둬둘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스닥 빅테크 쪽을 저는 조금 더 보고 있지만 이 상단선 라인까지 한 16,000포인트, 16,500포인트 정도 근처 오면은 조금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확 좀 땡기는 게 오히려 좀 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실적 성장주는 1차 금리 인상기 때는 사실은 조금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2차 금리 인상기 들어갈 때는 이제 실적 성장주들의 밸류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3월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상 보니까 저도 보니까 73.8%라고 확률이. 그럼 1월 말 되면 80%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빅테크가 타격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미국 주식 관련된 부분들까지 조언 한번 드렸습니다. 네. 신광섭 매니저님, 방금 아까 우리 미디어 콘텐츠 얘기할 때 덱스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채팅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덱스터 계약 해지 이슈는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그거는 얘기해 아마 주셨는데 이미 어제 반영이 좀 됐다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일주일 전부터는 사실 지속됐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네, 덱스터가.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혹시 이런... 지금 고점부터 해가지고 얼만큼 빠졌냐 지금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예, 반토막 났는데 제가 이 종목을 뭔가 제가 뭐 강력호를 외치긴 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신고가가 가는 그림은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가 어제 관련된 부분에 뉴스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덱스터의 주가를 괴롭힐 만한 악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서 역발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상승폭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상승폭에 대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올라와도 얼마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잡는다면은 그래도 30% 나옵니다. 30% 정도 리바운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네. 뭐 이를테면 아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의 물가를 좀 봤었어야 되고 네. 뭐 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물가도 나오겠지만 그렇죠. 추가로 또 포인트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다고 당장은 이번 주에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소비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이제 10시 넘어서 발표되고 내일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나중에 한번 이게 비교를 해서 한번 겹치게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일 정도 한번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랩이 좀 크게 되는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서 조금 일본도 조금 약간의 좀 인플레 관련된 부분에 색깔이 좀 짙어지고 있고, 근데 미국이 하회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하회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예상치 부합 정도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단은 오늘 10시 반에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도 조금 다운이 됐으니까 그래도 미국도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월 25일에 첫 FMC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QT는 연말이라는 좀 제스처를 취했지만은 만약에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그런 연준 위원들이 주식시장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용지표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의 1순위가 먼저 미국의 경기,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그 두 번째가 주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분들도 말이 중간중간에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밤에 나올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잊혀진 이슈인데 헝다도 있더라고요. 내일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화 채권 이자 디폴트 난 건 아실 테고 네. 위안화 채권이 1월 8일에 한 8,5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6개월 유예하는 거를 10일까지 투표하기로 했다가 내일까지 투표하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연장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또 잊혀진 이슈니까 사람들이 이제 잊혀졌을 때 또 한 번씩 또 혹시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게 내일 정도에는 또 아마 우리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공교롭게도 오늘 오르고 내일 또한 강하게 상승해 버리면 또 3천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헝다 나오면 진짜 발목을 또 몇번 2,000과 잡는 거예요, 정말. 2,900과 3,000의 장이 갇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이슈지 않겠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새로 고침 바닥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또 에너지. 어쩔 수가 없어요. 또가 아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저희 유가왕이 이제 80달러 얘기했잖아요. 아, 네. 네. 안내를 해드렸죠. 네. 왜 웃으세요? 8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시장도 보고 경기 수급도 보는데 이렇게 짱짱한 가격은 잘 못 봤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봐도. 네.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너지 주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계절적 성수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 에너지만의 이 고유한 어떠한 영역이 따로 있는 건지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 진짜 100불 찍으러 가는 건가? 막 100불? 이런. 네, 그러니까 100불이요? 예전에 아이미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신반의했던 그런 증권사 레포트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설마 100불 가겠나? 100불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뭐 주요 이런 이제 산업은행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100불을 다 외치고 있거든요. 100불 얘기하고 다 있더라고요. 100불 뭐 네. 많게는 150불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WTI 유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이때도 사실은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코스트 비용의 그 비용의 증가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변모 현상 발생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요거를 잡기 위해서 뭐 파월 연준도 그렇고 앨런 재무장관도 정말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코멘트도 많이 날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총동원했었죠. 그리고 원유 재고 관련된 비축분까지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서까지 했는데도 안 잡혔어요. 가격이. 근데 요때 가까이 보시면 요때 장대 음봉 한번 뜨죠. 마이너스 10%짜리. 요게 뭐냐면 오미클론 확진자가 나왔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전파됐다. 첫 확진자, 두 번째 확진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참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으로 계속해서 뭔가 하방으로 압력을 주려고 해도 요걸로 한 방으로 그냥 쫙 밀었다가 사실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좀 이게 유가가 좀 꺾였어야 되거든요. 꺾여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진짜 뭔가 글로벌 IB 쪽이 은행들이 진짜 이거는 100불 가려고 많이 베팅을 해놨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유가가 또 어제 상승이 나왔던 배경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휘발유 재고라든지 석유 재고가 유가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결정적인 또 레포트들이 하나 나온 게 네. 그 모건 스테일리에서 이런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오미클론 확진자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이틀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텔에서 이제 리오프닝 쪽을 좀 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뉴스가 좀 퍼지면서 시장이 퍼지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카니발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배경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기 재개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유가가 굉장히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또 어제 4%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추가적인 뭐 오펙 관련된 부분들 새롭게 또 오펙 장관 그 수장이 또 임명이 이제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어느 정도 온건한 이 스타일을 좀 보유하고 계십니다. 유가 상승에 대해서 뭔가 저해하려는 요소 이런 부분들을 매파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유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전고점을
돌파가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94불에서 95불까지는 일단은 테크니컬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오펙 회장이 바뀌었는데 쿠웨이트로 네. 바뀌었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 감산에 대한 캡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그렇죠. 이제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이슈 때문이라도 에너지 가격이 잘 버텼는데 어제는 또 달러와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여러 하여튼 뭐 이슈가 악재가 터져도 별로 안 빠지다가 악재가 해소가 되면 굉장히 빠르게 튀고 있는 그러니까 상방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섹터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좀 야 이거 에너지 쪽은 상반기 특히 1분기, 2분기 원래는 연준이 긴축하면은 좀 슬로우해지거나 좀 이제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생각이 조금은 바뀌는 부분도 좀 근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CME 상품거래소에서 네. 유가를 거래하지 않습니까? 크루드 그렇죠. 오일이라든지 6월까지 유가가 100에서 105불까지 상승 베팅한 콜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의 미결제가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결제를 하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롤오버를 계속 시킨다는 얘기는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유가에 100불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네. 뜻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도 상황이 바뀌면 또 수급도 바뀌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당분간은 100불까지 월가도 지금 상승 쪽에다가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캔디님께서 방금 신광선 매니저와 이거 에너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전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새로 고친 주제에 대해서 네. 유가에 관해서는 네. 그러면은 지수에 지금 관련된 것 같은데 시장에 관련된 시장? 단기적으로는 네. 바닥이라고 보고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격 조정도 좀 세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장이 뭔가 충격이 한번 올 수 있는 게 저는 2월 정도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2월, 3월 정도에. 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종합지수 대부분 발표될 거고 잠정 실적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도 아직 산존되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한 또 문제가 딱 두 개가 있죠. 바로 무분별한 공매도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IPO 대여들이 너무 많다. 요것 때문에 수급 교란력이 많아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투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자리, 그러니까 2,900선이 투심이 지지받는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뭔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좀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2,700, 2,600까지도 다운이 지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알고는 있지만 네. 사실 LG 엔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너무 역대급의 IPO들이 대기하고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긴축은 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그런 상대적 열이라고 하잖아요. 수익률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피하지는 좀 못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새로 고침에서는 그래도 마무리 짓는 질문으로 지금 그래도 좀 접근해 볼 만한 에너지 관련주가 있을까? 네. 네. SO일밖에 없습니다. SO일, 정유학 쪽에서는 배당도 좋고. 뭐 배당락을 극복하고 그냥 유가 상승 나오면서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마릴라 배당 이 종목도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했지만 4억% 고배당이거든요. 이 종목도. 높죠. 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의 평균 한 4에서 5%인데 요날 이제 배당락 주어졌죠. 주어지고 나서 이제 배당락 효과 나오고 신기하게도 참 연초부터 유가가 다시 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급하게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을 쥐고 갔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더블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S-오일이 좀 대표적인데 근데 중요한 게 유가가 지금 80불인데 저는 지금 S-오일이 요 가격대 왜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만 5천 원 정도의 유가 지금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옥시덴턴 페트로리엄이나 엑슨모빌 차트 보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아마 신고가 근처에 있던지. 그러니까 국가에 좀 약간의 좀 계리율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지금 한 7, 8%는 없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S-오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자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 오늘 또 준비가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좀 뭔가 이제 짧게 보는 종목이네요. 짧게. 그래서 2박 3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안 움직이면 이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거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지향하셔라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요, 바로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 화이자 박스로이드가 이제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박스로이드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가격은 9,380원이고요. 네. 오늘의 9,380원. PT 종목입니다. KPX 생명과학을 실시간으로 편입하겠습니다. 네. 코드 번호는 114450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PT 종목 소개할 때 좀 보니까 마땅한 종목들이 좀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 자유주행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이 박스로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마지막 슈팅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KPX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왜 화이자랑 연관되어 있냐면 화이자 관련된 중성 항체 물질을 현재 공급을 같이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전에 박스로이드 관련된 부분들,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수입을 해서 금요일부터 이 치료제죠. 박스로이드를 처방을 내립니다.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2박 3일 기간을 두고 선정을 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정배를 전환했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좀 눌렸죠. 고점대도 많이 눌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N자 파동을 좀 기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전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고점부터 저점에서의 이 반등, 리바운딩을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8,900원 선 잡아드릴 테니까 목표가는 한 12% 되고 손절가는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까지 안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을 매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한 번 더 제가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KPX 생명과학. 그러니까 단기 지향이죠. 정말 단기 지양. 양? 양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은 지향 제가 2박 맞네요. 3일 코스. 그러네요. 네. 단기 지향이네요. 네. 제가 하도 네. 바로 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도 그것 때문에 지향입니다. 네. 똑바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신광선 매니저는 저랑 사이 안 좋아 보인다고 엄청 올라와요. 신아저씨 왜 이렇게 강 아저씨 싫어하냐고 슈티님께서 네. 양쪽 긴축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양쪽 기축님께서 아니요 맨 왼쪽 아저씨가 뭐 맨 오른쪽 아저씨를 싫어한다. 아까 보니까 인사 안 받아줘서 아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뭐 해명 좀 뭐, 해주시죠. 네. 잠깐. 네, 이따가 끝나고 뵙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